아, 그럼 뭐 내부에 물이 새거나 이런 건 따로 없어요? 이방은 없어요. 세탁기 정도. 세탁기에서 물이 새요? 아니요, 그냥 작동을 하면. 그러면 지금 여기 카톡방으로 다 있으신 거죠? 그럼 거기에서 막 집안에 물이 샌다거나 뭐 이런 건 잘 없었어요. 저희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내부 한 번만 좀 볼 수 없을까요? 상관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에어컨, TV랑 침대 다 옵션인 건가요? 처음 올 때부터 다 이대로 있었어요. 아, 다 옵션이에요? 635만 원 정도의 매달 월세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또 다주택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나는 취득세 중과 때문에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이런 물건이 최고인 거죠. 안녕하세요, 고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에 나온 물건이 있어서 지금 현장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 와 있냐면요, 인천에 와 있습니다. 대전 영상을 좀 많이 올리다 보니까 제가 대전에 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참고로 대전 살지 않습니다. 저는 전국적으로 물건 다 보고 있고요. 제가 대전에 또 관리하는 물건이 또 있다 보니까 겸사겸사 뭐 계약서 쓰면서 이제 또 내려가서 촬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천에 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뒤에 있는 이 새 건물이 현재 경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나 다중주택이 아니라 다중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중생활시설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고시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상가에 있는 고시원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가 고시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수가 포함이 되지 않아서 다주택자이신 분들도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고요, 법인 사업자 분들에게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건 번호나 주소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외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상가가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뭐 청소라든지 뭐 이런 업체가 지금 있는 것 같고요. 내부에 불이 켜져 있거든요. 좀 이따가 한번 들어가서 인터뷰가 가능하면 인터뷰를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현관 입구입니다.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근데 곳곳에 좀 이렇게 쓰레기들이 좀 있는 걸로 봤었을 때 청소나 이런 관리는 좀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 전면으로 쭉 봤었을 때 어때요? 웅장하죠? 사용 승일이 2017년 8월 4일로 준신축급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변이 오래된 물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2017년에 준공이 됐지만 이 동네에서는 신축급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랙이 가거나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계단 쪽은 유리로 전부 다 이렇게 마감을 했죠. 트여 있는 느낌도 좀 들고 외관상으로 봤었을 때도 굉장히 좀 깔끔합니다. 이쪽에 보게 되면 따로 이렇게 밖에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물건 자체가 이제 고시원이잖아요. 소방법이 굉장히 또 예민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대피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고시원으로 허가가 가능하거든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한 4대 정도 주차가 일단 가능합니다. 고시원이다 보니까 세대당 한 대는 당연히 주차가 불가능하고요. 주차가 좀 모자른 게 흠이긴 하지만 주변 대부분은 주차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한번 들어와서 보실게요. 일단 텍스 위에 천장 마감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우리가 항상 보는 것들이 있죠,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깔끔합니다. CCTV 달려있고 전기 자전거, 쓰레기, 깜짝이야, 이거 뭐죠? 마네킹이 약간 좀 무섭네요. 전체적으로 쓰레기라든지 방치가 되어 있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경매 나온 물건이면 소유자분께서 사실 여기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좀 쓰레기가 쌓여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편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고시원이다 보니까 많은 개수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더 극대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물건도 고시원이다 보니까 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2층에 4개 호실이 있고요, 3층에 4개 호실, 4층에 4개 호실, 5층에 3개 호실입니다. 그리고 1층에 소매점이 있었죠. 총 상가 포함해서 16개 호실이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와 건물 전체를 낙찰 받으면 소유자가 한 명인 상태에서 많은 가구 수에서 월세도 받을 수 있고, 특히나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주택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302호라든지 402호, 502호, 503호, 404호는 지금 좀 쌓여 있는 걸로 봤었을 때 지금 공실처럼 보여집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가 현장 임장을 통해서 탐문을 또 하고 실제로 공실이 몇 호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하셔야겠죠. 상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불은 켜져 있는데 따로 지금 문 잠겨 있습니다. 아마 나가신 것 같고요. 영업을 아마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매지에는 배당 요구 신청하신 게 따로 없어요. 다행인 건 뭐냐면 여기가 지금 안쪽에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차라든지 유동인구가 좀 많은 곳이다 보니까 추후에 여러분들이 낙찰 받고 뭐 재임대를 해주셔도 되겠지만 새롭게 상가 임대를 맞추는 게 크게 어렵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특히나 상가주택 같은 경우나 상가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 사실 위치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상가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되는 경우도
경우들이 많은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재계약을 여러분들이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에어컨이라든지 청소하는 거다 보니까 자재들 더럽게 주변에 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보실게요.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느낀 건 뭐냐면 조금 좁습니다. 토지 자체가 42평입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이 103평인데 아무래도 토지 면적이 조금 작다 보니까 최대한 좀 넓게 빼려고 주차장도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공용 공간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좀 쌓여 있죠. 입구에 딱 들어왔을 때부터 이렇게 분리수거가 있는 게 사실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라면 좀 이렇게 함을 좀 짜서 외부 좀 주차장 구석 쪽에다가 재활용을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좀 깨끗한 이미지를 좀 주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대를 줄 때도 더 빠르게 임대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계단 청소 뭐 이렇게 있는데 다가구 빌라 뭐 이렇게 있습니다. 주 1회 청소가 월 3만 원, 주 2회 청소가 월 10만 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쪽 동네에는 청소 업체 비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실제로 와서 청소를 해도 되지만 굳이 청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나 이 청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비싸지 않다 보니까 관리비 별도로 받으시고 관리비로 따로 청소 맡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뭔지 볼까요? 여기가 지금 화장실이네요. 근데 지금 조금 더럽게 많이 쓰셨죠? 녹도 좀 있고 1층에 지금 상가 임차인분께서 쓰시는 전용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럽게 쓰는 것들이 좀 보여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재계약을 하는 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쓸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게 안 된다라면 새로운 임차인분을 놓고 계약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가 대학가 근처기도 하고 주변에 막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원룸, 특히 고시원이 되게 많거든요. 무인 카페를 하나 운영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무인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할 수도 있을 거고, 커피도 아침마다 또 습관적으로 사 먹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또 이렇게 작은 돈을 또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좀 느끼셨겠지만 계단을 올라가고 있죠. 이 물건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토지가 42평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하잖아요. 너무 좋죠. 하지만 수익률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엘리베이터가 보통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도 전체적으로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외부에서 봤던 유리 통창이죠. 여기가 아무래도 벽이었었으면 좀 답답했을 거예요. 어둡고 뻥 뚫려 있어서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호, 그 다음에 202호, 203호, 204호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2층에는 4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시원이다 보니까 이거 보이시나요? 피난 유도등입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 피난 유도등을 보고 대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지금 이쪽으로 되어 있고 반대편으로는 나가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연기가 가득 차잖아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피난 유도등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피난 유도선 제어부라고 해서 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수신기도 다 달려 있고 경적도 잘 달려 있습니다. 이 공간이 대피소로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지금 대피소로 공간이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걸 이제 타고 탈출할 수 있는 왕관기 지지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그거예요. 소방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달아놔야 돼요. 일부 자연스럽게 좀 닫히기. 왕관기도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타일은 군데군데 깨진 데도 없고 어디 누수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뭘까요? 스프링쿨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식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스프링쿨러도 새 거예요. 상태가 좋습니다. 항상 여기 봐야 될 게 누수 이건데 누수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쪽도 굉장히 좀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마감도 잘 되어 있고, 보면 스프링쿨러 있죠. 스프링쿨러 고시원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뭐 그냥 아예 새 거예요. 새 거. 너무 좋은데? 뭐 페인트도 그렇고 타일도 그렇고 어디 흠잡을 게 하나도 없어. 고시원의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소방입니다. 소방. 특히나 뭐 피난 유도등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저 스프링쿨러나 수신기가 돈이 비싸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 받고 했었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간이 스프링쿨러가 층층마다 다 있네요. 불이 따로 들어오진 않는데 요건 이제 소방 업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싹 관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방 되게 중요한 것들은 방제 업체가 있습니다. 입찰 하기 전에 꼭 전화해서 소방 관련해서 수리해야 될 비용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사실 누수도 너무 중요하지만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소방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3층 301호고요. 여기도 소방 스프링클러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긴 또 뭘까요? 여기 안에 이제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일러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누수나 이런 것들 전혀 없이, 이게 지금 신축한 지 2, 3년밖에 안 된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굉장히 상태가 깨끗합니다. 302호입니다. 303호, 304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시원이다 보니까
투룸 1.5룸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호실은 전부 다 원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난하는 곳이 있을 거고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상태 다 괜찮습니다.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소방이 되게 예민하다 보니까 복도에다 이렇게 짐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대피할 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소방법에 걸립니다. 이 상태가 너무 좋다. 흠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흠이 없어요. 요거는 뭐 누수 이런 건 아닙니다. 여기도 통창으로 잘 되어 있고 4층까지 올라왔거든요. 생각보다 숨이 들 차요. 4층이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다.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스프링클러가 있을 거고 401호 그다음에 여기 똑같은 공간이겠죠? 그래도 확인해야죠. 여기도 문제 없습니다.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402호고요. 403호, 404호입니다. 흠을 좀 잡을 것 같아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조금 뭐가 있는데 살짝 조금 보입니다. 심한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누수기가 조금 있다. 여러분들이 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층 4교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개층 더 있죠. 5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쪽 라인 보이시죠? 이쪽 라인 살짝 누수가 있어요. 뭐 심한 거는 아닌데 누수가 엄청 심한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누수 중에서도 약간 좀 애기 느낌. 아 여기 보이네요. 여기 애기 누수, 여기 아빠 누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누수 느낌이 좀 있어요. 계단만 보더라도 이쪽 페인트 보이시죠? 이쪽 여기까지 다 떴어요. 여기도 지금 현재 누수가 있습니다. 바닥도 지금 누수가 있다. 스프링클러 한번 봐야겠네요. 여긴 바닥 방수까지 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특별하게 뭐 누수가 있거나 그런 것들은 보이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어디서 있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와 이거 보세요. 이쪽 라인, 이쪽 바닥 전체적으로 지금 누수가 있는 겁니다. 이쪽 라인도 쭉 보시면 하얗게 지금 여기도 다 누수가 있어요. 여기도 공간이 있네요. 외부에서 물이 조금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은 좀 드네요. 여기가 이제 턱이 있긴 있어요. 비가 좀 많이 오면 빠지는 배수구가 있어야 되는데 배수구가 없으면 넘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수가 있었던 건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에는 지금 깨끗하거든요. 그럼 이게 세대에서 샌 건지 밑으로 외부에서 물이 들어와서 쭉 이렇게 젖으면서 밑으로 또 샌 건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 구조 어떻게 좀 바꿀 것 같아요. 배수구를 어디 쪽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상에 왔는데 방수가 되어 있긴 한데요. 뜯어진 곳들이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다 뜯어진 곳들이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요. 이쪽으로 아마 지금 물이 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옥상 방수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쪽도 좀 까져 있는데 요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또 공간이 있어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간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쪽 밑에가 방수를 해야 되거든요. 방수를 할 때 여기도 그냥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이쪽으로 올라오면 또 계단이 또 있나 보네요. 이쪽 라인에 문제가 되네. 이쪽 라인. 저쪽 라인으로 좀 스며드는 것 같은데 여기도 좀 있네요. 이렇게 누수 흔적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누수 흔적들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5층, 4층을 여러분들 좀 탐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기 지금 경매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딴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바닥도 그렇고 좀 물이 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여기가 주인이 없으니까 소리를 하거든요. 네. 그냥 수도방 쳐서 네. 아래 창고도 그냥 극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럼 뭐 내부에 물이 새거나 이런 건 따로 없어요? 이 방은 없어요. 세탁기 정도? 세탁기에서 물이 새요? 아니요, 그냥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카톡방으로 다 네, 있으신 거죠? 그럼 거기에서 막 집안에 물이 샌다거나 이런 건 잘 없었어요. 저희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내부 한 번만 좀 볼 수 없을까요? 잠깐 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에어컨, TV랑 침대 다 옵션인 건가요? 처음 올 때부터 다 이대로 있었어요. 아, 다 옵션이에요? 요거는 아, 네. 따로 다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사시는데 불편하신 건 따로 없으세요? 네, 세탁기 안 되는 거 말고는 에어컨도 안 돼요. 여름에 좀 쓰다 보니까 안 됐어요. 그럼 여기는 보통 관리비는 얼마나 내셨어요? 6만 원인가? 인터넷이랑 요게 다 포함된 건가요? 처음에 올 때 옵션이었는데 네. 이 경매 넘어가면서 잘 입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끼리 하고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3타경 509822 사건이고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177-5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물건의 종별은 근린시설입니다. 일단 1층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었고요. 2층, 3층, 4층, 5층은 다중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고시원 건물이에요. 내가 다주택자여도 주택수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으로 취득하기도 굉장히 좋은 물건이죠. 토지 면적은 42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03평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약 10억 1,800만 원인데요. 한번 유찰돼서 지금 최저가 7억 1,200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가구 구성을 간단히 설명해드리면요. 1층에 사무소 1개, 2층에 원룸 4개, 3층에 원룸 4개, 4층에 원룸 4개,
5층에 원룸 3개가 있습니다. 고시원이다 보니까 치사시설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내부 봤잖아요. 치사시설이 있는 걸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고시원이다 보니까 치사시설이 세대 내에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공동 치사장이 있는데요. 현재 2층에 4개 호실로 원룸이 빠져 있지만 1개 호실은 공동 치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었을 때 그냥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졌거든요. 따로 공동 치사장이라고 써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신 후에 용도대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따로 표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변동 사항을 좀 보시면 2018년도 4월 2일 날 건축법 위반에 의한 위반 건축물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반 내용이 근생에서 주거, 싱크대 및 치사시설 설치로 되어 있어요. 2018년도 7월 10일 날 건축법 위반 사항 시정에 의한 위반 건축물 표기 삭제가 되어 있어요. 치사시설이 불가능한데 이게 한번 적발이 됐죠. 그리고 나서 시정을 했습니다. 현재 위반 건축물은 등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내부 확인했었을 때는 취사시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확인하고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 주변에 고시원 건물들이 특히나 많이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꼭 공동치사장에 치사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7년도 8월 4일로 지금은 약 7년 정도 된 건물인데요. 주변 대비해서 제일 신축이에요. 신축급의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인하공업전문대학교에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여기 주변에는 대부분 대학생 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하대역까지는 도보 15분 거리고요. 용남시장까지는 도보 10분 거리, 보은병원까지는 도보 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권리 분석을 좀 해드리면요. 2017년도 8월 23일 수협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선순위 권리라든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 다 소멸되는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낙찰 받으면 명도랑 재계약만 신경 쓰면 되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 물건이 고시원이다 보니까 수익형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월세 시세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에 월세 시세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2016년에 준공된 원룸이 300에 35만 원이고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200에 50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황상 기준으로 한번 수익률을 분석을 해드리면 원룸의 보증금은 4,500만 원이고요. 총 월세는 525만 원, 사무소는 200에 5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합쳐보니까 총 보증금은 4,700만 원, 총 월세는 575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는 대출 90%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출 90%면 약 6억 4,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취득세는 약 3,5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다주택자거나 내가 법인으로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4.6%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법무비 포함해서 한 3,5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명도, 수리비는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들은 또 변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임장 오셔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수리해야 되고 미리 입찰하기 전에 견적을 받아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따로 포함하진 않았습니다. 누수나 방수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비용 산출하신 다음에 입찰가를 산정하셔야 됩니다. 누수가 좀 의심되는 층이 있었거든요. 5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벨을 눌렀는데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4층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내부까지 다 촬영 협조를 해서 촬영까지 다 했는데 누수에 대한 흔적은 전혀 없었고요. 세탁기랑 에어컨이 고장나서 안 되는 상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해당 호실에 누수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고요. 경매가 나와 있다 보니까 임대인 분은 연락이 안 돼서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끼리 단톡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톡방을 통해서 뭐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공용 전기세나 이런 비용들은 돈을 걷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톡방에서도 집 내부에 물이 새거나 누수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던 호실은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초기 실투자금은 1억 630만 원이 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는 취득세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 약 6억 4,100만 원에서 5%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월 이자는 264만 원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 보증금 4,700만 원에서 월세 575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세
월세 575만 원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리비 수익이 있어요. 6만 원 정도 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6만 원에 나머지 세대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관리비 수익이 됩니다. 거기에서 청소라든지 공용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부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관리비에서는 약 6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세 575만 원에 관리비 수익 60만 원 정도 더해보니까요 635만 원 정도의 매달 월세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자를 제외하니까요 순월세 371만 원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투자하게 되면 매달 따박따박 371만 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익률도 한번 계산해 봐야겠죠. 초기 실투자금은 1억 630만 원인데 4,700만 원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실제 투자금은 5,930만 원입니다. 순월세 371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실투자금 5,930만 원을 계산해 보니까요 무려 75%나 나오는 물건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증금을 한 300 정도에 세팅을 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500 정도에 맞추거나 한 1,000만 원 정도에 맞추고 월세를 좀 낮추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약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보증금도 전부 다 회수를 해서 모피 세팅도 노려볼 수 있는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이 굉장히 또 매력적인 거죠. 특히나 또 다주택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취득세 중과 때문에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이런 물건이 최고인 거죠. 우리가 또 실거래가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최대한 좀 비슷한 물건을 좀 찾아봤습니다. 비슷한 물건이면 사실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지만 똑같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대지는 56평이고요. 연면적은 162평입니다. 2018년에 중공된 물건이 25년도 3월 달에 13억 700만 원의 실거래가가 됐습니다. 이 물건은 17개 호실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물론 저희 물건보다는 대지가 좀 더 크고 건물 면적도 좀 더 크긴 하지만 이 물건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다중 이용생활시설처럼 고시원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대부분 원룸일 거거든요. 원룸인데 좀 더 사이즈가 크거나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저희 물건과 호실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수익률로만 봤었을 때도 큰 차이가 없는데 이 물건이 무려 25년도 3월이면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최근에 13억에 거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물건이 7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감정가나 감정가 이상까지도 매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투자금 약 6천만 원 정도를 넣고 매월 월세 371만 원을 따박따박 받으면서 매도 차익도 3억에서 4억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공매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일반 매매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습니다. 금매도 물론 사실 수 있겠죠. 근데 금매가 요즘 사실 많이 나오는 시즌은 아닙니다. 요즘 금리가 좀 더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 수익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자를 제외한 순월세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낮아진다면 자연스럽게 매도가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고 있죠. 지금 반대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하고 지금 금매를 걷어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금매가 나오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너무 많이 세팅을 해서 이 전세를 돌려줄 돈이 없는 그런 물건들이 이제 금매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도하시는 분이 그만큼 전세 보증금을 물어내고 파셔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물건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금매가 많이 없기 때문에 꼭 경매, 공매로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세 차익 3억, 4억 정도까지 볼 수 있고 경락 잔금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도 더 훨씬 많이 나와서 투자금을 적게 해서 수익률까지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는 게 경매입니다. 경매,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근린시설, 고시원까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